네,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장님 원래 오늘 이 9월 미국 신규 주택 착공 또 건설 허가 이렇게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정부 셧다운 문제로 이제 연기가 또 됐습니다. 그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도 월 초에 발표되려고 했다가 이제 다음 주죠. 이제 22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새 그 미국의 주택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신규 주택 착공과 건설 허가 뭐 시장의 예상치는 어느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 주택 시장도 어떤지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끝났는데요. 당초 재정 리스크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은 역시 그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점증함에 따른 그런 경계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밤에 발표될 9월 그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의 그런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전월치인 그 89만 1천 건을 기록했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9월에 이보단 줄어든 91만 5천 건 정도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 3월 이후에 추세적으로 뚜렷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건축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는 91만 8천 건을 기록했지만 9월에는 93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로는 소폭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건축허가 건수 역시 추세적으로 본다면 지난 4월 이후에 뚜렷하게 둔화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보통 건축 허가 이후에 착공이 되고 또 완공 이후에 그 신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이런 플로우를 고려한다면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는 신규 주택 시장과 또 상황과 주택 공급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감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앞으로도 우호적인 전망은 당분간은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신규주택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주택 공급 지표의 둔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주택 시장의 버블 직전이었던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 25% 정도를 기록했던 신규주택 매물 비중이 올해 상반기 들어서 평균 25%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회복 추이를 보여줬지만 올해 7월과 8월에는 30% 내외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주택 가격 역시 전월 대비 기준으로 월 평균 0.4% 하락을 했고요. 신규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들은 주택시장 공급 측면에 다소간의 부담 요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NAHB 주택시장지수 역시 10월에 전월보다 대략 2포인트 낮은 5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주택 공급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그 흐름들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신규주택 시장과 또 주택 공급자들의 시장 신뢰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그 어제 발표가 연기된 9월 신규주택 착공이라든지 건설 허가 건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미국이 이제 주춤한 것이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을 채워줄 것인가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역시 글로벌 증시가 미국 그 재정 리스크 해소 이후에 그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고요. 뭐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을 포함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 4분기 GDP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정책과 또 대내외 수요 개선 등을 고려한다면 3, 4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2, 4분기보다는 분명히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월간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올해 7월과 8월에 월 평균 소매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지방을 제외한 이런 증가율은 올해 2, 4분기 월 평균값에 대비해서 각각 0.3%포인트 그리고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힘입은 그 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인해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설비 부담으로 인해서 그 개선 정도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 월간 평균 무역 수지는 9월 수출 증가율이 유럽을 중심으로 위축된 영향으로 지난 2, 4분기 평균값 대비 대략 15억 달러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산업 생산 증가율은 대내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서 올해 7월과 8월 평균 10.1%로 올해 2, 4분기 평균값에 비해서 0.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9월 산업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9월 수출 둔화로 인해서 다소 좀 약해졌지만 소매 판매 등에서 나타나는 내수 확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추세적인 개선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가능하고요. 생산 활동과 GDP 간의 그런 상관성을 고려한다면 대내외 수요 개선에 따른 생산 활동 확대로 인해서 3,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2, 4분기보다는 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4, 4분기에도 정부 정책의 효과로 내수 부분의 개선 지속 가능성은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수출이 물론 9월에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지만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9월의 수출 둔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4, 4분기에도 양호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면서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 성장률 7.5%를 넘어서 현재 7.7% 수준까지 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비롯해서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앞두고 이렇게 또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